도널드 트럼프 팀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측근들과 비밀 거래를 했고, 그래서 그가 곧바로 체포되어 추방됐습니다. 이 결론에 빌트와 다른 전문가들도 도달했습니다. 트럼프를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놀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된 후 공식적인 사건 설명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여러 보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들은 미국의 공격이 예상보다 덜 뜻밖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권력 문제는 미국의 작전 전 이미 해결됐을 수 있고, 이 과정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불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보호령이 될 경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 델시 로드리게스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인들과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백악관이 베네수엘라 새 정권에 사실상 지시를 내리며 그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화당 상원의원 스콧은 이것은 베네수엘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쿠바를 정리할 것이고 니카라과도 정리될 것이며 내년에는 콜롬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압류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워싱턴이 어떤 유조선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유조선이 들어올 수 없는지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를 베네수엘라에서 내보내고 이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석유 채굴 분야에서 독점적인 협력에 동의해야 하며 중진류 판매 시 반드시 미국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워싱턴이 더 많은 석유 채굴을 허락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빌트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베네수엘라 정치 스릴러의 중심에는 전 부통령이자 현 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후 그는 베네수엘라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해 보여도 베네수엘라의 권력 구조는 전 동맹들로 이루어져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순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권력이 사실상 로드리게스 가족의 손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델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녀의 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현지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나중에 군대와 경찰도 자신들이 로드리게스의 편에 섰으며 그녀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로드리게스 가족이 사실상 베네수엘라 전체를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10월에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이 델시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오빠 호르헤가 미국인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이후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동의로 이 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외에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논의되었습니다. 마두로는 로드리게스 부통령들에게 미국인들과 협상을 진행하라고 맡기면서 한번 합의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부통령은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의 체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와 정권 교체에 대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빌트는 이전에 베네수엘라의 전 통치자 우고 차베스에게 외교 정책에 대해 자문했던 에바 골링거 변호사의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골링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로드리게스 남매와 미국인들 사이의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을 때 호르헤와 델시는 트럼프 팀과 또 다른 형태의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협상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선박을 침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를 니콜라스 마두로의 온건한 대안이자 유력한 후계자로 내세우는 홍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마두로의 대안으로 그녀를 팔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녀가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고 베네수엘라를 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죠. 로드리게스가 마두로 팀 출신이지만 급진적이지 않고 별다른 오점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미국 이익에 맞을 수 있었죠. 전 미국 대사가 전날 이미 워싱턴은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를 세울 생각이 없고 단지 워싱턴의 지시에 따르는 정권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정권 교체나 민주주의 수립보다 델시 로드리게스가 나라를 이끄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하며 트럼프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첫날부터 야권의 모든 권력 옵션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카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자신이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직접 권력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의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카리나 마차도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상을 그에게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워싱턴 포스트의 백악관 측근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마차도가 자신이 받고 싶어 했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통령은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며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차도 팀 전체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발언은 야권 구성원들에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과도기에는 쓴 약을 삼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1월 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권력 이양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나라를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개입해서 수년간 이어져온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트럼프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를 타격한 초기의 흥분이 지나간 뒤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선거를 전혀 실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 내 일부에서는 이것을 미국이 카라카스 정권과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도기 동안에만 로드리게스를 지지한다고 해도 최소한 언제 어떻게 자유선거가 실시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우려는 미국 정부가 마리아 마차도를 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믿지 않는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일치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참모들은 지난해 마리아 마차도에게 마두로가 물러날 경우 동료들을 어떻게 권력으로 이끌지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녀에게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CIA 또한 로드리게스와 다른 지도자들이 과도 정부를 이끌고 단기적으로 안정을 보장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결론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 베네수엘라 정권의 관계자들이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마두로를 축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은 이미 더 애틀랜틱지에 보도됐으며 아래는 잡지 인용문입니다. 적은 수의 미국인 사상자는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군 내부에서 아마도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작전 성공에 기여했으며 이는 현지 군인들의 지원이나 적어도 저항 또는 방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인들과 누가 협력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과 결론 남기고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